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분 앉으세요. 인사를 네네.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IT 지식 방송 토크 IT라고요. IT 전문가랑 같이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1000번 넘게 IT 전문가랑 같이 생방송 토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IT인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디지털 여정에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패널 토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건 물어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 아까 멘트한 지금 다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요. cloudworld.co.kr/event 거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일일이 질문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 질문이건 코멘트건 해주시면 오늘 그 좋은 질문이나 좋은 코멘트 해주신 세 분한테 제가 키보드 세트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가 클라우드 디지털 세대에서는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같이 해서 오늘 좋은 토크를 만들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두 분의 게스트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각자 자기 회사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 소개 좀 하겠습니다. 김상민부터. 네. 저는 G 디지털에서 지금 그 G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플랫폼 프리딕스하고 이제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고 있는 김성재라고 합니다. 네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두산중공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 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꾼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발전 플랜트하고 워터 플랜트에 EPC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롤보다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정보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팀장님 이런 자리 처음이시죠? 이렇게 네? 무대에서 평생의 처음입니다. 네, 떨리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처음이긴 한데 아마 이게 또 저한테는 좋은 경험과 아마 경력으로 남지 네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새 워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디스럽션, 디지털 하는데 사실 디지털이란 말은 옛날부터 디지털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새 와서 이렇게 디지털 하는지 요즘 시대의 디지털은 다른 건지 김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디지털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이고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저희가 G가 바라보는 거는 기술 자체가 이제 그 발달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기술 발달하는 건 언제든지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전기, 3차 때는 컴퓨팅 파워, 이제 4차 때는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지금 클라우드 당연히 그다음에 네.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G가 바라보는 거는 그게 기술의 그 발달 속도가 완전히 익스포지션하게 지나가서 비즈니스 자체를 드라이브하는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우리의 어떻게 단순 부속품이 아니라 네. 이제는 세상을 주도하는 네. 그런 주체가 됐다. 네. 배팀장님은 저희 같은 경우는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저희들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이라는 게 옛날에는 지금은 세상 어디 곳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물건이나 네.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거를 비즈니스 혁신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에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니냐 그런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클라우드 월드인데 결국 이제는 연결된 디지털 모든 것이 연결된 디지털 클라우드 뒷받침 돼가지고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나 생각이 돼서 디지털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김상무님 명함을 받아보니까 네. 그 부서가 G 디지털이라고 돼 있던데 네. 디지털 부서 사업 부서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디지털 출범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G 하면은
뭐 그 냉장고 그렇죠. 이런 거 떠올리실 거예요. 커다란 거. 네, 그런 거 이제 떠올리시고. 근데 사실 이제 지가 지금 이제 회장인 제프 이벤트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지금 뭐 냉장고 사업소도 팔고 네. 캠피터도 팔고 회장님한테 뭐 양반 하시나 보죠? 외국인 오케이. 들으실 일 없으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혁신을 주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떤 일들 하냐면 사업부를 다 재편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적에서 하던 IT, 기존의 소프트웨어 인력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CIO 역할을 하던 분들을 다 모아서 네. 디지털 조직을 만들어서 그룹 전체의 디지털을 이제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희는. 네. 그 아까 제프 이멜트 회장님이 접대 보니까 지인은 디지털에 올인한다. 올인이라는 직접 쓰셨다면서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국내 회사, 한국 회사. 전 그다음에 올인이란 단어는 사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올인인 네, 줄 저도 알았는데. 그런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미국 회사 유럽 회사 다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제프 멜트 회장이 키노트를 하면서 장표를 하나 띄웠어요. 네. 거기에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올, 인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정말 우리가 지금 디지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걸고 배팅한다 이런 의미로 진짜 네. 쓸 수 있어요. 그 두산중공업도요, 배 팀장님. 네, 네. 제가 기사 보니까 박지원 회장님께서 예. 2020년에는 우리가 지위를 추월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배 팀장님 거기에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추월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거기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 두산의 디지털 팩토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저희들도 용어를 디지털 팩토리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네. 팩토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뭐 다른 제조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 관점에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AI나 어떤 그런 급속한 어떤 고도의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사실은 구현하는 게 양산하고 수주가 약간 차이가 있듯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 정도의 어떤 고난도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저희 나름대로 수주 산업의 로드맵에 맞춰서 그런 그 계획을 지금 20년까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지 지금 저희들 하는 것들은 초기 단계라서 일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영역 이런 쪽의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연결돼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데이터가 연결되면 데이터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미션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배 팀장님 요새 워낙 이런 4차 산업혁명 AI 막 나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도 배 팀장님이 자유의지로 나오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위에서 시킨 거죠? 단지 오라클 제품을 하나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팀장님 저는 여기는 사본부장이니까 그렇지만 팀장님 여기도 팀장님들 많거든요. 팀원들도 있고 여기 보면 요새 같은 임원들이 회장님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알아봐 이거 해봐 탁탁 던지시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팀장님도 짬밥이 있으신데 소위 어떤 식으로 본인은 그렇게 갑자기 위에서 새로운 거 팍팍 던질 때 어떤 식으로 스마트하게 대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근데 현실적인 질문, 현실적인. 일단은 윗분에서 지시하는 것을 일단 팔로우 해야 되는 저희 소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클라우드를 예를 들면 윗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하면은 비용 준다는데 얼마나 줄어?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 비용 분석을 여기 계시는 오라클 분들이 저한테 많이 불려와가지고 막 고초도 많이 겪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지만 클라우드에서 보면은 검토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거의 분석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앞으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네. 좀 나름대로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좀 첨언을 드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지털도 이제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 ERP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CEO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오라클을 쓰다가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라는 네. 이제 메일을 내부적으로 보낼 때 네. 우리가 돈을 얼마큼 맡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들어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변하는 지금처럼 시기에 흔히 말하는 뭐 영어로 애질리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첩성. 네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민첩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변화를 계속 주도하는데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 백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ROI도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신속성. 네. 네. 그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떤 영상에서 그 GE의 CIO인 그 짐 파울러라는 분이 예. 그 두 분 다 ERP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두 분 다 ERP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 ERP 혁신 5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되게 멋진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구매할 수 있으면 구축하지 않겠다. 뭐 그다음에 근데 그분이 5대 혁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라클로부터 혁신 보완 확장성을 적극 수용하겠다. 그게 ERP 원칙이에요. 5대 원칙 이분의 혁신 원칙인데 그렇게 GE가 오라클하고 단순한 뭐 벤더하고 수요처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GE는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GE가 이제 뭐 프리딕스라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플랫폼 가지고 뭐 산업용 OIoT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GE는 이제 큰 장비들 만들고 운영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 회사니까 흔히 말하는 OT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저희를 얘기 많이 써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혁신을 주도를 하다 보면 OT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IT하고의 결합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큰 발전소들은 가스터빈에 대해서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할 때 자 그러면 이 가스터빈이 언젠가 고장이 날 거야. 네. 이때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해야 돼. 그럼 사실은 그 정비라서 일어나는 일들은 ERP에서 일어나거든요. 워크오더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일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결합되지 않으면 실제로 기업에 주는 베너핏, 임팩트가 이제 인텔리전트한 게 이제 생길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OT 역량, 네. 그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IT적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의 역량이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네. 하고 IT가 융합이 되는 그게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가는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같이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가 바라보는 관점은. 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뭐 터빈 그런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영화의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네. 진짜 앞으로는 그러면 제조사가 만든 네. 뭔가 그런 제품들이 제조사가 이거 얼마 뒤에 이거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게 예측이 되는 네. 그런 시대가 한 언제가 되면 그것이 보편화되리라고 보십니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거 아닌데 네. 보편화되는 게. 네. 보편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도 뭐 그러니까 GE는 GE 자체적으로 이거를 혁신을 하지만 이제 GE의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회사분들이 있으시는데 제가 네. 얘기 드려요. 그럼 그 설비가 얼마십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관리할 정도로 크리티컬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리티컬하고 어떤 사이즈가 되는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센서나 이런 데 그 가격들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줄 아무도 사실 상상을 못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그 가격과 시장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때가 이제 오면 근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베티 주장님 지금 TI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오라클 ERP 쓰시지만 앞으로 ERP가 사실 여기 오신 기업 거의 다 ERP 다 쓰고 계시는데 거의 네. 디폴트인데 ERP는 앞으로 이게 디지털 클라우드 시대에 ERP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의 그냥 관점에서 때. 그게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사용자 입장이라서 크게 고민은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저희들도 일단은 ERP 자체가 이제 SaaS 방식으로 지금 오라클에서도 제품을 내놓은 상태이고 네. 많은 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식으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글로벌적으로 여러 뭐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aaS 방식으로 하면 그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SaaS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작년에 약 한 2개월 정도 저희들 핵심적인 프로세스 업무를 가지고 한번 그 SaaS로 올리고 개발한 것들은 PaaS로 올리고
그리고 기존에 온프라미스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IT 조직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회사 내의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해봤고 네. 이렇게 바뀌면 IT 조직의 어떤 롤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좀 스타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앞으로 그 사스의 클라우드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트랜스포메이션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17년을 저희들도 내부 클라우드 레디 상태로 만들어 놓자 이런 게 저희들 팀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네. 그동안 주로 이제 온프레미스 관련된 것들 많이 다루셨잖아요, 그죠? 솔루션들을.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클라우드 쪽을 다뤄보시니까 이런 점이 다르더라. 뭐 그런 게 특별하게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게 좋더라. 뭐 이게 현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은 클라우드에 보면은 크게 저는 한 4개의 연결된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층도 있을 거고 네. 관리자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지금 우리 판매하고 있는 파트너사도 네. 있을 건데 경영층 입장에서 보면은 대규모의 투자가 소규모의 비용으로 전환됨으로써 크게 대한 메리트가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복잡했던데 관리가 단순해졌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품질 자체가 조금 낮았는데 품질이 올라갔다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아까 클라우드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수익의 지속성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익을 지속 뽑아내는 건데 그렇죠. 저는 요번에 저희들이 클라우드 MCS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모바일 예,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구매를 했는데 네. 그걸 하면서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뭐 IT를 여기 뭐 대부분 조직에서 IT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을 건데 그분들은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이제 유지 보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회사의 트랜잭션을 많게 하든지 사용률이 많아져야 리소스를 되고. 올려야 되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회사에서 모바일을 이런 업무에 적용을 합니다. 계속 네.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장점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솔루션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그 서비스 마인드가 이제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IT 조직도 그렇게 바뀌어 가야 앞으로 클라우드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그러니까 듭니다. 클라우드의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벤더, 네.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처뿐만 아니라 수요처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예, 맞습니다. 네. 자, 김상무님 요즘 보면 뭐 국내에서 이렇게 G디지털 해가지고 국내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또 이제 민간 기업에다 보니까 강의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도사처럼 그죠? 네, 많은 분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주요 많은 분들 만나실 건데 어떠십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뭐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의 말은 많은데 네. 본인이 필드에서 느끼는 점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황이 지금. 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언론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네. 계속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그룹사들도 대부분 올해 가지고 계신 경영 기조가 네. 4차 산업혁명, 네. 디지털 혁신, 스마트 팩토리 뭐 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제 간다는 건 많이 동감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변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걸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이제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장님들이 사실은 관심들이 많으시고 해라라고 하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시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IT적인 측면도 있지만 OT적인 측면, 뭐 예를 들어 네. 3D 프린팅, 뭐 AR, VR 해서 증강현실을 산업에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지휘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3D 프린팅 가지고 실제로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를 3D 만들어서 넣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의 비즈니스들의 어떤 목적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3D 프린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당위성 정도를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요. 네. 그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요. 그러면 그 Y 사실 말하면 그것도 1시간 2시간 얘기하실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여기 오셨으니까 만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딱 엑기스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지인은 그런 목표가 뭐냐? 지인은 예를 들어서 1%의 힘이라는 걸 굉장히 믿습니다. 1%가 뭐냐면 뭐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통 ROI, TCO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뭐 아주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자, 지가 전 세계에 떠다니는 비행기의 반 이상의 비행기 엔진을 달고 다니는데 우리가 IoT를 적용하고 이걸 해서 분석을 해서 1%만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전체 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될까? 약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운영적인 효율에 있어서는 그렇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서비스 드리븐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GE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GE 파워가 이제 가스함을 공급하는데 전체 매출 중에 반 이상이 사실은 지금은 제품을 팔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애프터 서비스에서. 네, 서비스 나옵니다. 야. 그만큼 벌써 비즈니스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와, 우리나라는 뭐 그냥 애프터 서비스하는 조직이 네. 그런 프로핏 센터가 아니라 그냥 코스트 센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 GE 파워 같은 경우 반이 넘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그래서 이미 변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 보셔야 될 때가 됐다. 네네. 아까 베트남이 그 IT 조직이 이제 이렇게 뭐 클라우드니 뭐 이게 조직되면 IT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IT 조직이 이런 굉장히 급변한 시대에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될 거며 IT 조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네. 뭐 실제적으로 제가 뭐 IT 업무를 안 해봤어서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 IT 클라우드를 저희들도 그 많이 스타디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고민이 많습니다. 야,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야, 우리 롤이 줄어들거나 축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반 또 외부의 어떤 리서치 이런 데서 보면 그게 뭐 방식이 뭐 사스든 파스든 아이아스든 이런 방식에 따라서 그게 뭐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면을 보면 그 IT 조직 같은 경우는 크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조직이 있을 거고 또 인프라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을 건데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 뭐 아이아스나 파스나 또는 사스나 도입이 되더라도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현업에 올라오는 니즈를 가지고 만약에 사스로 갔다면 그 사스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또 낮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사스 모델을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통째로 뭐 이걸 퍼블릭 클라우드로 밖으로 뺀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대부분 뭐 일부든지 어느 정도든지 그게 뭐 파스든 사스든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포션만큼 반드시 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 기본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고 또 보안적인 측면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인터페이스 문제라든지 데이터의 인테그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들도 작년에 테스트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떤 그 IT 조직에서는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또 새로 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IT 조직 계신 분들이라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리스크라는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자기 조직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낼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두 분 일단 현재 그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니까요.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를 지금 지인은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린 GE가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ERP를 쓰면서 이제 뭐 재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 쪽,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관리 뭐 이런 쪽을 쓰고 있고요. 뭐 디지털 말고도 사실은 다른 뭐 G 코퍼레이션이나 이쪽에서도 심지어는 뭐 오라클의 그 CPQ 쪽을 솔루션들이 견적하고 하는 여러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상무님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온프리미스 많이 쓰시다가 이제 클라우드 써보니까 물론 이제 현업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T 생활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안 네네.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쓰기 편하면 장땡입니다. 사실 네. 사용자는 다른 거 없고요. 그래서 애니 디바이스에서 쓰면 특히 더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 되면서 편리한 거는 예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약들이 많잖아요. 쓰려면 네네. 밖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네네. 네, 굉장히 쓰는 거 자체는 편해졌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CIO나 IT 쪽의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젤리티 쪽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쪽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뭐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인수를 하는데 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희가 만약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존의 어프로치를 가지고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그만큼 비즈니스 쪽에서 그런 거 실제적인 베너핏들이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어프로치네요. 클라우드가. 네. 단순하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 배지원 그 두산중공업 지금 어떤 분야에 지금 클라우드를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MCS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제품을 자, 여기 MCS를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뭐야? MCS 뭐야? 네. 뭡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쉽게 설명했는데 저기 그 뭐 회사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아마 그 모바일 서비스를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도 그 오라클의 MCS라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제품을 가지고 모바일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뭐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뭐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관리도 복잡하고 또 소스도 이중으로 네. 관리해야 되고 네. 안드로이드 소스, iOS 소스 그렇죠. 뭐 이런들 말만 들어도 복잡해져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고 해서 고민했던 게 플랫폼을 그럼 도입해야 되겠다. 그 플랫폼 어떻게 도입할래? 온프라미스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요. 뭐 몇 억씩 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은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경영청에다가 이야기해서 어프로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클라우드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비용이 얼마 안 진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그 위에 경영진한테 어필할 때는 무거운 온프리미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지 이제 데이터가 약간 이슈가 있는데 좀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초기에는 좀 덜 민감한 정보부터 좀 시작을 해서 그 클라우드에 대한 마인드는 경영청이나 사용자들이 좀 느끼게 하면은 점점 더 그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질문들을 역시 요즘 이제 시대가 저기 여기 화면이 이제 안 나오네요 지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자, 그 김한주님, 현재 GE에서는 하드과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중인지요? 그다음에 운영 중이라면 관련 엔지니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GE의 빅데이터 관련된 현황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 주셨는데요. 상세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많은 분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E가 이제 하둡 같은 이제 불특정 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경우가 사실 산업 쪽의 데이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데이터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하둡을 전사적인 플랫폼으로 운영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법마다 다 쓰긴 씁니다. 그걸 쓰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만 일단 알겠습니다. 배팀장님, 그 LG CNS에서요 장성덕님께서 커스터마이징이 적시 긴급으로 되지 못할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POC를 저희들 핵심 프로세서를 가지고 해보니까 사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핸들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스만 가지고 프로세서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개발했던 거는 뭐 오라클의 그 자바 클라우드라는 파스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그 쪽에 올려서 서비스를 했고요. 저희들 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대안을 못 찾았는데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뭐
DB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핸들링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네네. 그런 부분에는 아직도 저희들이 아직 풀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토웨버에서 그 현대오토웨버 김태호님께서 GE에서 AR, VR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네.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스터빈이 사실 저희가 말하는 가스터빈은 뭐 아파트 몇 층짜리 정도 높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실제로 AR, VR을 써서 랩 안에서 쓰고 그 안에 실제로 그 디지털 저희는 트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아 지금 여기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네. 여기는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용도로 저희가 사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어떻습니까? 있어요. 실제 그 우리 이제 산업체에서는 VR, AR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일단은 AR보다는 AR, VR 쪽을 조금 VR 더 쪽. 아직은 하고 있는데 어. 그건 이제 사실은 기술이 누가 더 조금 더 쓰기 편하냐에 따라 좀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두 개 다 저희는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 단계지 그것이 뭐 완전히 그 현업 완전히 적용된 일부 상용화 단계. 아, 일부 상용화 단계.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한진정보통신의 양성은님께서요, 디지털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IT와 BIT 측면 모두 포함해서. 제가 네네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지휘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디지털 혁신, 스마트 팩토리를 하시는데 문제는 사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아디다스의 문인 공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시려다 보면은 자 새로 공장을 지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 PLC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새 거고 그러면 데이터 받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 설비들 같은 경우는 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인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의 전체 전 세계 공장이 500개 정도 되는데 그럼 지인은 모든 공장이 다 스마트화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개 좀 넘는 정도 공장이 지금 스마트화했다고 저희가 하고 있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항상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는 걸 가지시고 당연히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꿈은 크게 가지되 시작은 네네. 작게 하라. 네. 어쩔 때는 꿈을 작게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려움들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자, 될 것이다. 글로벌하게 500개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먼저 했잖아요. 네. 어떤 근거, 어떤 크라이테리아로 그걸 먼저 선별하신 겁니까? 그거는 뭐 다른. 손드는 놈 못합니다. 네, 하겠다고 먼저 손드는 사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정승환 책임님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운용자가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팀장님. 물론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조그마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전체를 밖으로 클라우드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만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대로 밖으로 나갈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포션이 줄어들지 그에 대한 역할은 점점 더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인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역할이 바뀌는 거지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 인력이 줄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롯데정보통신의 김주희님께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디지털 혁신으로 지위와 같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을 위협하는 신생기업들이 나타나는데요. 지위가 신생기업은 아니죠. 이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조직 구성 및 핵심 추진 전략, 그중 클라우드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지위를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지위와 같은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위가 지금 124년 된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희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124년 된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자꾸 저희를 세뇌를 시키고 뭐 미디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G 디지털 조직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 100년 넘게 있었던 조직 안에서
그걸 가지고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네. 신생 스타트업들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과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어. 등치를 가지고도 음. 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단순히 아까 IT, OT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IT, OT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조직하고 컬처가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네네.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배 팀장님, 그 DSM의 백종윤님께서요. 두산중공업 같은 EPC가 뭡니까? EPC가요.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의 네, 약자입니다. 그 말 들어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네. 제작, 네. 시공까지를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오케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 EPC 회사의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컴퍼니와 달리 굴뚝 기업들은 보안, 생각의 보수성 등으로 클라우드 적용에 수동적으로 생각되는데요. 클라우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이제 그 삼성 SDS 신상재님께서도 유사한 점인데 이제 이런 거 도입했을 때 조직의 저항 같은 건 없었는지, 그 저항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요. 저희들이 뭐 클라우드를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MCS라는 제품 하나만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그 클라우드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뭐 제 위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경영진 측면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게 현업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업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게 클라우드로 가는지 뭐 온프라임스 쓰는지. 다만 현업의 입장에서는 야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그럼 속도 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챌린지 그런 네. 거는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 MCS라는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문제가 없었었고요. 질문이 그 다음에 전략, 굴뚝 기업의 전략. 저희들도 지금 올해 17년에 클라우드 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경영층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조직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원이 없으면 클라우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리스크를 함께 고민하고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기업의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기준 원칙을 좀 수립해야 된다. 네.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거는 클라우드로 갈 거냐, 어떤 데이터는 밖으로 뺄 수 있느냐, 이런 기준 원칙에 따라서 업무가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면은 가상화가 돼야 된다. 또는 요즘에 뭐 HCI라고 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또는 뭐 그 U2L이라고 하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변환시켜 놓아야 향후에 클라우드로 가는데 굉장히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좀 로드맵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LG전자 김병훈님께서 그 다른 경쟁 여러 클라우드 벤더들이 많은데 왜 오라클로 결정하신 건지 뭐 두 분 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뭐 오라클을 그냥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꼭 그다음에 결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보시니까 네.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클라우드 도입할 때 체크 포인트 하나 정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크 포인트 하나. 일단은 저희들이 그 오라클 클라우드를 뭐 오라클하고 친해서 뭐 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네네. 저희들도 뭐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들을 여러 군데 하고 국내 몇 개 업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한 40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글로벌 몇 개 벤더들을 가지고 한 달 정도 POC를 수행을 했습니다. POC 네. 수행을 통해서 가장 저희들 비즈니스에 적합하고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오라클을 도입한 것이지 오라클을 그냥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 뭐 아까 이제 다른 데 비교해 준 데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뭐 ERP가 예전처럼 뭐 1년 동안 PI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2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진짜 아니죠 이제. 예. 그러니까 ERP 자체의 프로세스가
네. 컴피턴시의 중추가 되는 시대는 일단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커머더티화 돼버렸죠. 프로세스가 프로덕트에 집어 네. 들어갔죠 이제. 예, 네.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인프라나 당연히 뭐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부터 계속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컴피턴시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의 그 ERP여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안심하고 커머더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라클이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너무나 많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고 두 분께서 끝나고 나서 답글을 달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답글 달아주지 않을 거죠, 두 분. 아주 자신 있게 끄떡이시네. 자 IT 네이드의 성경상님께서요. 디지털 혁신 변화 등은 대기업에서는 의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점차적인 변화 및 MOU를 통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 및 경영진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데요. 임원진,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는 비용 절감과 같은 내용을 제외한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클라우드에서 비용 절감 말고. 제가 일단 네, 뭐 왜냐면 저희가 그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프 멜테장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RO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ROI가 사실 뭐 약자로 하면 Return on Investment. 인베스트먼트. 아시고 계셨죠? 네, 알죠.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네. Risk of Inaction.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음의 리스크가 더 클 때가 있다. 네, 그거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뭐 1%의 힘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희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산업혁명 때 시작해서 3차 산업혁명을 거쳤고 이제 4차를 보는 관점에서 이 변화를 단순히 비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민첩성과 혁신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또 우리는 이제 부침을 거듭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이점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뭐 작은 회사의 경영자지만 CEO는 심플합니다. 돈이에요, 돈. 네. 비용 절감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아니라면 돈을 번다고 이걸로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신규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셔도 굉장히 비용 절감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있다면.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성경상님, 김한주님, 장성덕님 요 세 분은 요 끝나고 나서 여기 앞에 조광원 과장님 오라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만나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품 받아가시고요. 두 분 마지막으로 지혜하고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이나 클라우드 쪽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물론 두 분이 이걸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무님부터. 당연히 지금까지 하던 거 계속 해 나갈 거고 로드맵대로 네. 저희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적으로 다른 회사들을 돕는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뭐 약간 저희가 좀 이제 글로벌한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컨트리뷰션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니카라과에서 화산에다가 센서를 갖다가 내려가서 달아서 오. 그걸 프리딕스에서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화산이 언제 터질까를 그거를 데이터를 쌓아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이런 것도 저희가 에퀴지션 했듯이 인공지능을 쪽을 이제 좀 전복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해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계획을 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얼핏 느낌이 뭔가 터빈 이런 뭐 제조 회사가 아니라 네. 진짜 앞으로 뭔가 플랫폼 회사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변신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자, 패트님. 뭐 저희들도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에는 클라우드 레디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아마 뭐 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거대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옛날에 인터넷이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인터넷 조그맣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인터넷이 아니면은 어느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처럼 향후에는 기업이 클라우드라는 이런 쪽에 올라가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굉장히 이분들의 또 좋은 경험이라든지 또 관점을 끄집어내서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오후에도 제가 오늘 오후에도 3개 세션을 진행합니다. HR 쪽 2개하고 세일 쪽 2개인데 그때도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오늘 경품이 9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확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배 팀장님 보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고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공유하셔야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도 좀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배트맨처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물론 이분은 억지로 시켜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이걸로 오늘 토크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